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가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죠. 자, 먼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이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그것이 혈관 질환인데요.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있고요.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이 있습니다. 보통 중풍, 뇌졸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선천성 심장 질환이나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증, 심부전, 그리고 대동맥류, 말초동맥 질환, 정맥혈전증까지 다 포함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심장과 모든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환은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이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심장 근육에도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혈관 이름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심장동맥이라고도 하고요.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혈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도 하죠. 관상동맥 질환. 자, 관상동맥 질환 그랬으면 관상동맥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관상동맥이란 것은 한자어로 보면은 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상은 모양이란 뜻이고, 그래서 왕관 모양의 동맥인데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코로너리 알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로너리는 크라운이 어원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왕관에서 어원이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 자체가 그 둘레 모양이 그 왕관 빛이 나는 그런 모양, 혹은 이제 태양의 주변에 대기층인 코로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은 심장을 둘러싼 이 동맥이 마치 왕관 모양이란 거죠. 여기 보시면 심장 그 관상동맥에는 크게 오른쪽 관상동맥과 왼쪽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그리고 왼쪽 관상동맥은 두 개로 또 나뉘죠. 좌회선 지동맥, 그리고 좌전하행동맥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심장 보시면 오른 심장동맥 있죠? 이게 우관상동맥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 심장동맥은 위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됩니다. 하나는 좌회선 지동맥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앞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좌전 하행동맥. 여기는 이제 앞심실 사이까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건 아니고요. 좌전 하행동맥이 되겠습니다. 이 두꺼운 혈관. 그러니까 보시면 이 우관상동맥과 좌관성동맥 이런 혈관들이 마치 옛날 고대 왕관들이 쓰던 이 왕관 모양인데, 이 왕관을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심장을 아래로 뒤집어 관상동맥을 보면 왕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협심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맥경화증, 혈전증, 혈관의 경련 수축 등의 원인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급성이나 만성으로 좁아지는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이 2차적으로 혈액이 줄어드는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인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동맥경화증, 혈전증, 그 다음에 혈관의 경련 수축입니다. 동맥경화증이란 말이 있고 축성경화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요. 일단 혈관을 보면, 단면을 보면 막이 가장 안쪽에 네 막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막이죠. 그리고 중막, 중간에 막이 있고 외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중간층, 즉 중막에 해당하는 이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딱딱하게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에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 현상, 이 상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경화란 말은 이제 딱딱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죽상경화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증이랑은 약간 다르게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안쪽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그리고 이 혈관 내피, 내막에 있는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로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죽종이란 말은 이 노란색으로 죽같이 생긴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칼슘 이런 물질들이 침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혈관 지름 내경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혈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도 합니다. 혈전이란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일단 그 아까 죽종이 생긴다고 그랬죠. 정상적인 혈류를 왼쪽에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혈전이 생기는 거는 죽처럼 묽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딱딱한 단단한 섬유성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종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막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돼서 파열이 생기면 이 죽종이 떨어져 나와서 피떡이 혈전, 피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런 돌아다니는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바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심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요,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변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보통 동맥경화증 때문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좁아지는 협착이 되어서 생깁니다. 이에 반해서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죽상경화 병변이 파열이 돼서 혈전이 생겨서 급작스럽게 협착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죽상경화 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자체가 연축, 갑작스러운 수축에 의해서, 경련에 의해서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됩니다. 그래서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의 원인은 관상동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그리고 혈관 연축 혹은 수축으로 혈류가 줄어들어 흉통이 증상이 발생을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비만하거나 운동 부족,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이런 생활습관병 때문에 협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슴 통증, 즉 흉통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통증 혹은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심해지는 흉통이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의 표현이 가슴이 쥐어짠다, 가슴이 싸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왼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주로는 가슴의 정중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좌측 부위,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중앙 앞가슴의 안쪽에서 쥐어짜는 통증, 그게 바로 전형적인 협심증입니다. 보통 속이 아프다, 가슴이 쓰리다라고 호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명치에 소화가 잘 안된다, 속이 쓰린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협심증을 놓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흉통은 퍼집니다. 왼쪽 어깨나 팔 안쪽 이런 쪽으로 퍼질 수가 있죠.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의 그 흉통 시간은 대개 5분 이내입니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바로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협심증 증상이 발생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투여를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흉통과 함께 숨이 차는 호흡곤란 증상도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협심증의 증상은 흉통과 호흡곤란이 되겠습니다. 자, 진단은요,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증상과 병력만으로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흉통,
그리고 호흡곤란이 되겠죠. 그래서 확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심혈관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막혀 있는지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하겠죠. 치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가 가능하겠죠. 아스피린, 혈액 응고되는 거를 혈전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쓸 수가 있고요. 혈압이 높은 경우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약,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관리할 수 있는 고지혈증 약물,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팔, 손목이나 팔 쪽에 있는 요골동맥, 그리고 그 다리 대퇴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히거나 즉 좁아진 폐색 또는 협착된 혈관을 찾아낸 후에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해서 풍선과 스텐트라는 철망을 이용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1주 정도 안에는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부분을 막아놓고 다른 쪽으로 관상동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심혈관 성형술, 그러니까 심장혈관 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 팔목 쪽에 요골동맥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거나 혹은 대퇴부 쪽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영상으로 혈관 관상동맥을 보면서 좁아진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죠. 즉 오른쪽 우관상동맥, 그리고 좌관상동맥, 좌관상동맥 중에서도 뒤쪽으로 돌아가는 동맥, 그리고 앞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좌전하동맥, 여기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왼쪽 관상동맥의 앞쪽 좌전하 관상동맥 보면 여기에 좁아진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넣으면 풍선을 부풀려서 이 좁아진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요. 여기에 지금 그 철사같이 보이는 게 바로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어서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겠죠. 경과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협심증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안정성 협심증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거쳐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 상태 휴식 시에도 흉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점점 심해지는 흉통인 경우에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이나 급성 심장 발작 등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협심증의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와 함께 필요시에는 심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